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한국어 교재론을 공부하고 있는 강남욱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9번째 주차의 수업을 만나게 됐습니다. 오늘은 한국어 교재 분석과 평가라는 것을 주제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수업을 들어가기에 앞서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잠깐 생각해보고 나누는 시간을 좀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전체 과정 중에서 중간 시험을 마쳤을 테니까요.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반환점을 넘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제가 이렇게 쭉 살펴봤더니 또는 제가 경험해 봤더니 이게 이제 반환점이라고 하기에는 사실은 더 많은 길을 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분상으로는 벌써 한 3분의 2 정도의 일은 마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저를 어느 순간 어느 공간에서 보고 계신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이제 중간 시험들도 다 마치셨을 테고 중간 시험들을 보시면서 또 되게 애도 먹으시고 뭐 아무튼 막 급한 마음에 막 보시고 찾아보시고 하셨을 그런 모습들이 선한데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아주 바쁜 틈을 내서 저를 만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일상을 마치시고 밤늦게 저를 만나시는 분도 계실 거고, 하루를 시작하기 앞서서 이른 시간에 보고 계신 분도 계실 거고, 아니면 이동 중이나 아니면 잠깐 여유 있을 때 틈틈이 저를 만나는 분도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간 뭐 이렇게 뭐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 또는 한국어 교육 연구를 하면서 또는 한국어 교육을 할 제자들을 양성하면서 지낸 시간도 벌써 꽤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항상 생각하게 되는 것이 저 역시도 스스로 돌아보면서 생각하는 것이 초심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처음에 여러분들은 왜 배론에 오시게 되었을까요? 아마 한국어 교원이라고 하는 또는 한국어를 가르치는 일에 대한 어떤 생각도 있으실 거고 뭐 비전을 가지고 계셨을 거고 그리고 이걸 받아서 또 자격을 취득해서 이걸 공부를 하고 나서 내 주변에 있는 또는 내가 앞으로 기여할 수 있는 한국어 교육에서 무엇인가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시작을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 교수님들의 강의를 들으면서 정신없이 뭔가를 이렇게 해왔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자잘한 어떤 지식들은 뭐 중간에 나중에 뭐 한국어 교육 능력 검정 시험을 본다든지 여러 일들을 위해서 필요할 수는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처음의 마음입니다. 내가 왜 이걸 하고 있을까? 그리고 나는 이걸 배워가지고 어떤 걸 하고 싶은가? 그러기 위해서는 나는 왜 이것들을 이렇게 공부해 나가고 있을까라고 하는 그 마음이 사실은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해서 되게 어느 순간부터 자신이 없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기운이 빠지기도 하고 의외로 배워야 될 내용이 많다는 것에 좀 좌절하시거나 뭐 실망하시거나 힘들어하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격려도 좀 사실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뭔가 내가 조금 더 나태해졌다라든지 안이해졌다라는 생각이 들면은 제가 여러분들을 이제 보는 이 자리에서 조금 더 뭔가 긴장을 드리고 싶은 마음도 있고 힘 좀 내라고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제 수업에 이렇게 한 절반 정도를 넘은 시점에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한국어 교원, 한국어 교사에 대해서 한번 더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 제가 마침 한국어 교재를 가르치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이 한국어 교재를 바탕으로 해서 나는 왜 이걸 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런 취지를 한번 더 다짐하고 뭐 그런 차원에서 잠깐 뭐 정지 버튼이라도 누르고 심호흡도 한번 해주시고 잠깐 창문을 열어서 밖도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조금 더 심기일전해서 저와 함께 다음 이어지는 강의를 함께 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그러면은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같이 9번째 주차의 수업 한국어 교재의 분석과 평가라는 주제의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분석은 뭐고 평가는 또 뭐지? 예,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얘기를 드리려고 하고요. 분석하는 행위는 어떤 것들을 말하고 평가의 행위는 어떤 것들을 말하느냐라고 하는 거가 저의 첫 시간의 이제 내용이 될 거고요. 이어지는 둘째 시간에서는 실제로 어떤 점검표, 평가표들을 쓰고 있고 그걸 가지고 어떻게 평가를 해볼까를 평가목을 기준으로 해서 제가 하나하나 그냥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에 부분이 약간 좀 이론적 측면이라면은 뒤에 이어지는 2교시는 그냥 뭔가 이렇게 실제로 나와 있는 평가표, 평가를 한번 좀 해보는 뭐 그런 시간으로 제가 좀 이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간에는 한국어 교재 평가의 필요성과 의의, 그리고 교재 구성, 그러니까 교재 평가 분석을 위해서는 어떤 항목이 있고 이론적으로 무엇들이 있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교재를 분석을 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것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한국어 교원, 한국어 교사라는 취지로 한번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시죠. 내가 열심히 학생들한테 한국어 수업을 하고 있는데 제가 쓰고 있는 교재가 여러모로 어려움을 많이 줘요, 저한테. 예를 들면. 그리고 하다 보니 학생들의 불만들도 있어요. 그리고 하다 보니 뭔가 학생들의 성취도가 썩 좋아지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그리고 활동을 해보려고 했더니 오류들이 있어요. 그래서 잘못 가르치게 될 문제들이 생기기도 해요. 그리고 교재 편제나 체제나 구성을 봤더니 제가 일주일에 2번밖에 못 만나는데 이거는 일주일에 5번, 월화수목금 만나고 하루에 3-4시간씩 공부하는 거라 진도를 맞추거나 함께 나가기에도 어려워요. 아니면은 여기에 부가되어 있는 멀티미디어 자료, CD, 뭐 동영상 이런 것들이 너무 좋지 않아서 오래돼서 안 맞아요. 뭐 이런 것들을 지금 우리는 만약에 현장 교사라면은 부딪히게 될 겁니다. 이게 교과서를 가르치고 있는 정규 교사라면 교과서가 바뀌는 것을 기다리거나 새 교육과정이 나오고 교과서가 바뀌기를 기다리거나 교과서라는 거는 사실 좀채 쉽게 바뀌는 게 아니니까 거기에 부과되고 있는 보조교재나 아니면 활동이나 아니면 유의미한 것들을 내가 끌어서 뭔가 좀 하겠다. 그래서 뭐 이제 보조교육 자료 개발이라든지 이런 쪽의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지만 한국어 교사의 경우에는 어떻든 간에 학습자가 제일 먼저고 학습자가 어떻든 간에 이 과정을 통해서 학습을 넘어서 습득의 단계로 가는 것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필요하면은 내가 쓸 수 있는 방편들, 수단들은 얼마든지 교환해 볼 수 있죠. 그런데 그 의사결정을 어떻게 하느냐. 그냥 막 내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막 내리지 않기 위한 일련의 과정들이 사실은 교재의 분석과 평가가 될 겁니다. 분석과 평가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더 이따가 얘기를 더 드리기로 하고 분석의 의미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에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을 보시면 교재 분석은 좋은 교재 또는 이상적인 교재를 먼저 상정하고 교재의 여러 요소들을 분석하는 교육적 활동이다라고 일단은 정의라고 해야 될까요? 일단 전제를 했고요. 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제작되고 있거나 사용되고 있는 제작된 교재, 사용되는 교재들을 쭉 살펴보고 교재와 교재 개발의 실태를 파악하는 것은 이전보다 나은 교재를 만드는 데 바탕이 되는 필수적인 과정이죠. 그런데 이거는 교재 개발자와 같은 전문가의 일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실제로 가르치고 있는 사람이 어떤 교재를 선택하고 채택하느냐. 이거를 사실은 교재 평가 이론에서는 선택이라고 하거든요. 교재 선택, 교재 선정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럼 교재 선정을 위한 의사결정을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하느냐를 아는 데에도 사실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꼭 새로운 교재를 만들기 위해서 도움이 된다라는 취지 이상의 것들, 그 밖의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교재를 분석함으로써 교재의 평가가 가능해지고, 그러니까 이제 감지하시겠죠. 분석이 다르고 평가가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분석함으로써 평가가 가능해지고 이러한 평가를 근거로 해서 새롭게 발전된 형태의 교재 생산이 가능해진다라고 얘기를 함으로써 교재 분석의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의미가 있으니까 교재 분석을 해봐야지라고 이제 뭐 이렇게 학술적으로는 얘기를 드릴 수 있겠지만 아무튼 계속 원론적으로 돌아가 보세요. 내가 교사라면 왜 교재를 분석해봐야 될까? 수업을 들어가기 전에 교재를 분석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렇죠? 그거는 이제 교수학습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과는 관계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수업에 어떤 활동이 나와 있고 어떤 주제가 나와 있고 문법교육론이나 어휘교육론이나 아니면 교수법이나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교육론에서는 교재를 분석하는 이유는 내가 더 좋은 수업을 하기 위해서 교재의 내용을 파악한다 라는 취지로 가겠지만 교재 분석 이론, 교재 평가 이론에서는 교재를 가지고 뭔가 정보와 자료들을 수집해서 이거를 객관적인 방향에서 바라본 후
나의 의사결정에 활용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이고 그러한 의미에서 교재 분석이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교재 분석은 왜 하느냐? 뭐 앞에서 얘기를 주로 드렸지만 첫 번째는 교재를 평가하고 개선하는 데 사용한다. 즉 교재의 장단점을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교재 개선에 활용하는 측면에서 교재를 분석하고요. 두 번째는 교재를 이해해보고 적용하는 차원에서 교재를 분석해본다. 이거는 아까 제가 얘기 드렸던 교수학습의 방향에서 교재를 분석하는 이유가 되겠죠. 교재를 올바로 이해하고 구체적인 수업에 적합하게 적용하기 위해서 교재를 사전에 분석해보죠. 수업하기 전에. 그리고 세 번째는 교재를 선정하고 선택하는 기준을 삼아보기 위해서 교재를 분석해보죠. 제가 예를 들어서 수업을 하기로 했는데 제가 담당하는 수업이에요. 그래서 시중에 이렇게 이제 서점에 갔더니 이런 A책, B책, C책, D책이 있어요. 이 중에 보니까 그냥 비슷비슷해 보여요. 비슷비슷해 보여서 뭐 어떻게 골라요? 그림이 예뻐서요. 값이 싸서요. 이렇게 되는데 그림이 좋다, 값이 싸다도 사실은 평가 항목이죠. 분석의 항목이 되겠지만 그거에 휩쓸리거나 거기에 압도되거나 아니면은 일순간에 나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교재를 선정하게 되면 더 좋은 수업 또는 더 나은 어떤 한국어 교육의 교수학습 활동을 하는데 분명히 좋은 영향을 주지는 않겠죠. 그러면 어떤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봐야 될까? 크게 보는 방법, 작게 보는 방법, 세게 보는 방법, 간단히 보는 방법 등등이 대단히 이제 정밀하게 많이 개발되어 있는데 그건 또 이제 이어서 또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교재를 선택하는 어떤 기준을 설정하기 위해서도 교재를 분석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뭐가 좀 부족하지, 어디에 좀 더 더해주지, 여기에서는 규칙 활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는데 불규칙은 어떤 식으로 제시해주고 어떤 학습 활동을 줄까? 여기에 나와 있는 연습 활동이나 과제, 과업 같은 거는 조금 우리랑 안 맞으니까 뭘로 한번 바꿔볼까? 이런 것들을 만약에 그러니까 뭔가를 좀 제작하거나 아니면은 뭐 그런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라도 보조교재 제작의 조건으로서 교재를 한번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이러한 4가지 정도의 이유를 근거로 해서 교재를 한번 좀 분석을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재 분석의 목적은 이렇게 한번 좀 짚어볼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조금 더 본격적으로 제가 아까 맨 처음 수업 시간 첫 강의를 시작하면서 얘기를 했던 분석과 평가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평가라고 하면은 일단은 딱 겁먹죠, 그렇죠? 수학 능력 평가, 한국어 교육 능력 검정 시험 평가, 뭐 아니면은 무슨 평가라는 말을 들으면 기관 평가, 뭐 아니면 인증 평가, 뭐 사업 서비스, 뭐 무슨 능력 평가, 이렇게 평가라는 말을 들으면 일단은 누군가 나를 검사하려고 하는 것 같고 누군가 나를 뭔가 내 능력과는 관계없이 일순간에 몇 번의 일로 나를 뭔가를 이제 수량화, 계량화, 수치화해서 나를 몇 점짜리로 만들어버리는 것 같아서 일단은 불쾌하거나 기분 안 좋다라는 부정적 반응이 사실은 많아요. 근데 온전한 의미에서 사실은 근본적인 의미에서의 평가는 평가예요. 그렇죠? 가라는 거는 값 가짜예요. 한자로. 가격 가짜, 값 가짜입니다. 가치라는 뜻이죠. 평이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말씀 원자에 이렇게 평자가 들어있는 거는 진짜 말 그대로 내가 여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으로 판정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한 말의 근거를 찾는 게 평입니다. 그래서 그게 논평하다라고 한다든지 비평하다 한다든지 할 때 그 평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가치를 말하고자 하기 위해서 하는 행위가 평가입니다. 영어로도 evaluation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value가 뭐예요? 값어치죠. 가치. evaluation은 그 값어치를 산정해보고 생각해보고 그거가 어떤 것이 무엇이 어떤 의미에서 가치가 있는지를 찾아보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깎아내리거나 줄을 세우려고 하는 거가 사실은 평가의 근본 의미가 아니고 제가 마치 꼭 교재 평가론이 아니라 그냥 일반 평가론 수업을 하는 것 같네요. 그런 어떤 의미가 아니고요. 사실은 평가라고 하는 거는 그게 얼마나 좋은 원석이고 보석인지 그 값어치를 찾아내주고 발굴해주고 이야기해주고 그 가능성에 대해서 말을 해주는 게 사실은 근본적인 취지에서의 평가고요. 사실은 우리가 얘기하는 이런 지필평가나 아니면 이제 뭐 수량화된 평가는
이러한 평가로 나아가기 위한 과정들이라고 일단은 전제를 해봅시다. 그러니까 평가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너무 갖지 마시고요. 제 얘기를 그냥 좀 들으시면 돼요. 그래서 평가는 가치를 찾는 작업이다. 가치를 찾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내가 기분 좋아, 내가 마음에 들어서 나는 이거 괜찮은 것 같아 라고 하는 거는 지금 이 말은 어때요? 예, 근거가 없고 주관적이고 나의 일시적인 생각에 휘둘릴 수 있죠. 제가 기관 평가를 나갔는데 그분들이 너무 싹싹하고 친절해 보이는 데다가 저의 친척이에요. 제가 아는 사람이에요. 제 후배예요. 뭐 저의 선배예요. 이러면은 평가가 올바르다고 우리 얘기하지 않죠. 그렇죠? 그 값어치를 찾기 위해서는 그 값어치를 잘 매기기 위해서 저를 객관화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놓칠 수 있는 무엇인가가 있는지를 꼼꼼히 따져보고 그 내용에 대해서 하나하나 자료를, 정보를 정확하게, 엄밀하게, 객관적으로 수집해야 됩니다. 지금 앞에 말했던 이 전자의 행위를 가리켜서 우리는 분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정보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수집을 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교재의 한 단원의 분량은 어떠한가, 교재의 난이도는 뭐 어떤 기준에 부합하고 있는가, 또는 정보량, 바이트 수, 거기 안에 있는 활자의 양은 어떤가, 또는 몇 배 판으로 되어 있는 판형인가, 두께는 어떤가, 책의 질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뭐 음성 자료가 붙어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뭐 웹과 동영상으로 연계가 됐는가 그렇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는 지금 제가 팩트를 모으고 있는 거죠. 그래서 팩트를 모으는 것 자체는 사실은 분석입니다. 그래서 분석은 다양한 정보를 모으고 있는 정보 수집의 차원으로 우리는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정보를 모으기만 하면은 사실은 뭐 끝나지 않죠. 물론 정보 자체가 말해주는 게 많아요. 근데 이제 우리는 그 정보를 보고 어떤 판정을 내리죠. 그렇죠? 아, 이거는 이 기준에 미흡해, 뭐 부합하지 않아.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그거는 제가 지금 평가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그 값어치에 대해서 얘기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분석은 데이터와 팩트를 찾아보고 모으고 이렇게 체계화시켜서 이렇게 정리하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분석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평가는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교육적 가치와 수준을 평가하는 것, 그리고 나아가서 괜찮아, 참 좋아, 의미 있어, 이런 부분엔 강점이 있어 라고 의사결정을 내리거나 향후의 미래의 어떤 뭐 이렇게 전망을 내놓는 그런 행위들을 이제 우리는 평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특히나 교재에 있어서는 팩트를 찾는 것과 팩트를 찾아서 뭔가를 결정하는 행위는 사실 좀 달라요. 왜냐하면은 팩트를 모으는 것과는 별개로 여기에 놓여 있는 교육적 환경은 다양하거든요. 내가 만나는 학습자의 연령, 나이, 모국어, 뭐 가르치는 환경, 여기에 빔 프로젝트가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멀티미디어가 되게 좋다고 해도 내가 갔던 강의실에는 사실은 책상과 종이밖에 없어요. 심지어 칠판도 없는 곳이다. 라고 하면은 그게 좋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멀티미디어의 효용성이 대단히 높은 팩트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저의 의사결정은 내가 여기 지금 가야 될 환경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래야 돼. 너무너무 잘 만들어진 교재인데 영어판이고 제가 중국인 학생들을 만나기로 했으면은 의미 없을 수도 있어 라고 제가 이제 가치 판단과 결정들을 내리잖아요. 그러니까 교재 분석과 교재 평가의 행위는 우리는 동일하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머릿속에서 조금 잘 분리를 할 필요가 있고, 특히 교재론을 말할 때는 교재 분석과 교재 평가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도 조금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사실은 이 행위가 그렇게 떨어져 있는 거는 아니에요. 분리한다라고 얘기하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그 점도 같이 한번 유념을 하셔야 되죠. 대개 분석이라고 하는 거는 만들 때 일어나기도 하고 만드는 과정에서도 일어나기도 하고 그렇지만, 평가는 수시로 일어나고 대체로 사전에도 일어나는 것도 있고 사후에도 일어나는 것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많이 복합적으로 엉켜 있기 때문에 아무튼 팩트를 모은다, 데이터를 수집한다, 계량화된 어떤 값들을 찾는다, 이런 것들은 분석에 해당한다면 그걸 가지고 제가 어떤 의사결정을 내린다라고 하는 거는 평가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조금 더 한 칸 더 들어가서 평가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좀 살펴보기로 하죠.
교재 평가 이론들 중에 뭐 여러 가지가 있어서 대단히 복잡한데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장 간명하고 간단하고 핵심적인 것만 얘기를 드리는 건데, 교재 평가를 분류를 할 때는 대략 크게 외적과 내적이 있고, 그리고 거시적과 미시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각각의 용어들을 조금씩 이제 번역을 한 건데, 말뜻은 대략 아시겠죠, 그렇죠? 교재 평가를 해서 의사결정을 하려고 하는데 외적 평가와 내적 평가가 있어요. 근데 외적 내적 평가는 사실은 분석과 대단히 또 밀접해요. 뒤에 또 얘기가 좀 나옵니다만. 그래서 교재 평가는 정보들의 출처를 기준으로 봤을 때 외적 평가와 내적 평가로 분류하게 되고, 정보들의 출처 뭔지 아시겠죠, 그렇죠? 한번 좀 마음속으로 예상하면서 제 다음 얘기를 좀 기다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정보의 활용 범위를 기준으로 봤을 때 거시적 평가와 미시적 평가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각각은 어떻게 다를까요? 이것도 한번 좀 이어서 살펴보기로 하죠. 자, 그러면은 먼저 교재의 외적 평가와 내적 평가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합시다. 외적 평가와 내적 평가는 교재와 관련된 객관적인 지표를 확보하기 위한 실증적인 기준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분석과 평가는 다르지만 어떤 면에서는 대단히 밀접하게 결합될 수밖에 없고 동시에 일어나는 과정들이다. 사실은 제가 평가를 하려면 분석이 없으면 안 되는 것이기도 하고요. 뭐 이 행위를 분리해서 하기도 어렵고, 학자들에 따라서는 또는 현장에서의 상황에 따라서는 이 두 개는 사실은 동일하게 뭔가 좀 받아들여지기도 하고, 평가표라고 되어 있는 것이 분석표와 함께 되어 있는 경우도 많고, 제가 다음 시간에 알려드릴 것도 약간 그런 것과 관련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이 외적 평가와 내적 평가를 말하는 요거는 가리켜서 교재 분석이라는 것과 거의 동일하게 보기도 합니다. 물론 내적 평가의 일부는 약간 더 평가에 가깝기도 하고요. 주로 외적 평가의 대부분의 내용, 그리고 내적 평가의 일부분의 내용이 교재 분석과 거의 동일합니다. 즉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자료를 모으고 팩트를 찾아내고, 그리고 데이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그 사실 어떻게 보면 외적 평가나 이런 내적 평가의 일부분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학자들에 따라서 이 외적 평가와 내적 평가를 아울러서 교재 분석과 동일한 것으로 처리되기도 한다는 점을 한번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결코 헷갈려 하시지 마세요. 그러니까 평가랑 분석이 나뉘어져야 되는 이유는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린 것 같고, 특히 교재에서 평가와 분석이 다른 이유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부터 이 내용들을 그냥 좀 그대로 있는 그대로 봐주시면 되는 거고요. 특히 평가 중에 외적 평가와 내적 평가는 분석과 대단히 밀접하다라는 것을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교재의 외적 평가다라고 하면은 이제 딱 보이잖아요. 외적. 그렇죠. 내 눈에 보이는 것들이에요. 대체로. 내 눈에 그냥 딱 보이는 거. 그래서 교재의 외적 평가의 기준들로는 판형, 아까 잠깐 지나가면서 말씀드렸죠. 판형은 적절한가? 이렇게 큰 책이 활동하기도 좋고, 아동인 경우에는 막 직접 그려넣거나 이렇게 옆에 부가적인 걸 붙이거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으니까 좋지 않을까? 이 상황에서는 조금 더 작은 책들이 맞지 않을까? 이런 것들도 이제 그런 의문들을 가질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데이터를 찾아야 될 필요가 있죠. 판형은 몇 곱하기 몇이다. 무슨 판형이다. 그런 판형이다. 국배판이다.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찾아야 되죠. 활자는 무엇이냐. 색도가 그냥 흑백이냐 컬러냐 아니면은 몇 가지만 나오느냐. 사판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사판은 어디에 이렇게 배치되어 있느냐. 실물 사진이냐 아니면은 카툰 형태로 그려진 것이냐 등등을 데이터를 그냥 찾을 수가 있죠. 있다 아니다. 몇 개 있다. 얼만큼 있다. 디자인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가경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몇 년도에 나왔느냐, 그렇죠? 이것도 완전 팩트죠, 그렇죠? 외적인 거, 그렇죠? 그 다음에 살만하냐, 아니면 한국에서 살 수 없느냐, 한국에서 살 수 있느냐, 아니면 어느 나라에서 팔고 있느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외에 딸려 있는 학습 지원책, 워크북, 지도서, 듣기 파일들의 여부 등등 교재의 외부적인 구성 수준에 관련된 것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외적 평가입니다. 근데 이에 비해서 내적 평가는요, 본문의 내용, 그러니까 이 내용이 어떤 주제를 다루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는 그냥 막 이제 외형으로 딱 보이는 게 아니죠, 그렇죠? 내용을 보는 거예요, 그렇죠? 여행지인데 여행지에 다녀오는 것 중에서 부산을 다녀오는지,
광주를 다녀오는지, 제주를 다녀오는지, 대구를 다녀오는지, 뭐 이렇게 이제 나와 있으면은 이 내용 자체를 팩트로 가지고 오는 거야. 주제는 여행지와 관광이었고, 장소는 제주도였다. 그리고 그것 자체도 뭔가를 끌어낼 수 있죠. 그리고 이 주제가 다 모아봤더니 A, B, C, D, E, F, G, H, I 등등의 주제를 가지고 있었다. 여행, 취미, 아니면은 뭐 생활, 뭐 아니면은 뭐 한국인의 뭐 이렇게 뭐 이제 직장 생활, 뭐 아니면은 뭐 관심과 약속, 뭐 아니면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쭉 이렇게 이어져 있었다. 건강, 뭐 이렇게 이어져 있었다. 그러면은 그 자체도 한번 모아볼 필요가 있죠. 이런 것들은 외형 평가가 아니라 교재라고 하는 물리적인 책 또는 나와 있는 눈에 보이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컨텐츠에 대한 팩트를 모으는 것이니까 이거는 내적 평가가 됩니다. 그래서 교재 본문의 내용, 그다음에 학습 목표 성취를 위한 내용의 조직, 그다음에 뭐 배열의 순서, 본문이 나오고 제목과 본문이 나오고 본문 사이에는 사파가 들어가고 어휘가 먼저 제시됐다, 표현이 먼저 제시됐다, 본문 옆에 어휘가 붙어있다 아니다 등등 눈으로 보이는 콘텐츠들의 내용을 점검하는 요소들로 구성되는 것이 교재의 내적 평가 기준들입니다. 이런 각각의 기준들은 작게는 몇 개로부터 많게는 막 뭐 8, 9개의 어떤 항목들로 막 나눠지는데요. 이 항목들은 사실은 생각해내기 나름이고 내가 보려고 하는 관점이 어디까지를 요구하느냐에 달려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음 시간에 그냥 대표적인 평가표 중에 하나, 대표적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뭐 이제 그 학계에서 이렇게 나와서 사실은 제가 만든 평가표라서 잘 알려졌다, 대표적이다라고 하니까 좀 민망하지만 사실은 많이 쓰고 있는 평가표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평가표의 항목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게 내적 평가 기준들로 해당되어 있다라든지 그런 얘기들을 드릴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각각의 기준들에 대해서는 이후에 한번 또 살펴보는 걸로 하죠. 자, 그러면은 거시적 평가와 미시적 평가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거시적 평가는요, 이거를 이제 first glance라고 얘기하거든요. first glance는 뭐예요? 첫눈이에요. 첫눈에 보는. 한눈에 보는 거예요. 한눈에 한번 쓱, 한눈에 한번 딱, 이렇게. 한눈에 보는데 이 한눈에 보는 거가 나의 주관성이나 아니면은 나의 개인적인 마음이나 이런 것들과 이렇게 좀 그렇게 잘못될 수는 안 되니까 한눈에 보더라도 어떤 것들로 한번 봐야 될까?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들이 거시적 평가입니다. 이게 대체로 특히 현장 중심의 방향에서 뭔가 빠른 의사결정을 해야 될 때 한번 쭉 봤더니 이 단어는 다이얼로그가 4개나 있어. 하나씩 나가다 보면은 우리 진도랑 안 맞을 것 같아. 이런 식의 이제 빠른 결정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한 단원의 분량이 되게, 내 손으로 잡아봤더니 많아. 페이지 세봤더니 이런 식이야. 이거 너무 무거운데? 뭐 이런 식의 이제 어떤 것들을 그냥 이제 딱 그냥 빠르게 한번 좀 점검해 보는 거야. 놓치지 않고. 이런 것들이 이제 거시적 평가라고 얘기를 하고요. 미시적 평가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의사결정과 연구를 위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부분만 보는 거야. 정말 한 부분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큰 결정을 내린다기보다는 연구의 목적이 아니면 그 부분에 어떤 평가를 내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휘의 정보량이 얼만큼 되냐 그렇게 하면은 1권부터 6권까지 새 단어가 얼마나 나와 있고 새 단어가 다음 단원에 얼마나 연계되어 있는지를 이제 진짜 끝까지 파헤쳐 가지고 잡아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보는 거예요. 그게 나름대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유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것만 보려고 하는 거가 사실 미시적 평가고요. 뭐 각각은 조금씩 제가 이어지는 내용에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거시적 평가 기준들은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특정 영역의 효과성 검증이라기보다는 전반적인 적절성, 효용성에 대해서 포괄적인 가치 판단을 내리는 것이다 라고 돼 있어서 주로 인상평가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점검표. 그래서 이렇게 종이 한 장 줘요. 이렇게 종이 한 장 주고 A 교재, B 교재를 인상평가를 해보자. 점검표 평가를 해보자. 이 점검표라고 하는 게 세부적인 점검표도 있으니까 약간 좀 어폐가 있겠지만 인상평가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대표적인 거가 이제 뭐 캐털리스트 리스트라고 하는 거 있거든요. 뭐 한번 검색해 보면은 이제 이게 그냥 두 자어로 뭐 앞에 그러니까 모양새는 어떤가, 적용 가능성 어떤가, 교수 가능성 어떤가, 뭐 이렇게 새로 나왔느냐, 뭐 아니면은
뭐 접근성이 어떠느냐 아니면 학생들이 좋아할 만한가 이렇게 해서 그냥 뭐 한 7, 8개 그냥 기준을 그냥 쭉 떼놓고 그거를 생각하면서 한번 교재를 한번 살펴보세요. 그리고 나서 간단한 커멘트, 논평을 써보세요. 그냥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교재에 대한 인상평가를 뭔가를 빠뜨리지 않고 보도록 한다라고 한 차원에서 첫눈에 보는, 한눈에 보는 평가, 거시적 평가들로 만들어지는 것이 이제 보통 이제 빠른 의사결정 내지는 현장에서의 의사결정 또는 교재에 그냥 적합도 같은 것들을 말할 때 쓰이는 어떤 기준들이고요. 미시적인 평가 기준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미시적 평가는 교재 여러 측면들 중에서 특별한 한 지점만을 그냥 끝까지 잡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만 골라서 아무튼 끝까지 분석해 본다라고 하는 거가 미시적 평가예요. 예를 들면은 듣기 활동의 미시적 평가를 하겠다라고 하면은 듣기 지문들을 모두 다 분석하고 듣기 지문에 관련된 시간, 호흡, 휴지, 뭐 총시간, 뭐 문단을 끄는 정도 이런 걸로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전체적인 저의 의사결정을 위해서 한다기보다는 대체로 그래서 특정 목표에 뭐 이렇게 연구 목적으로 많이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재 괜찮은 교재야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교재는 듣기 영역에서 괜찮은 교재야. 이 교재는 듣기 영역에서 어떤 불균형성을 가지고 있어라고 하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저희 이제 학계에 있으니까 일선에 있는 이제 여러 현장 선생님들이 교재 평가 관련된 다양한 논문들을 보면은 세상에 잘 만든 교재가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교재 문법 영역에 대한 교재 미시적 평가 논문들이 있으면은 A 교재는 1에서 문제고 B 교재는 1에서 문제고 C 교재는 1에서 문제고 뭐가 없고 막 이제 그런 얘기들이 되게 이제 주종을 이루는데 그럼 도대체 뭐가 좋다는 거예요? 라고 하면 제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평가는 한 부분만 현미경으로 본 겁니다. 이 유기체 자체가 어떤 건강성을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심장만 괜찮은지 본다든지 눈만 괜찮은지 본다든지 아니면은 뭐 팔다리가 괜찮은지 본다든지 혈관의 혈액순환이 잘 되는지 본다든지 하는 것만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전체적인 유기체로서의 어떤 건강 상태 또는 좋은 상태를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각 과에서 나온 진단이지 분석 진단이지 그 분석 진단에 대한 얘기이지 전체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교재가 문법적으로 너무 좋다고 해서 진짜 그 교재가 다 좋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미시적 평가, 거시적 평가 또는 외적 평가, 내적 평가를 알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그런 어떤 이제 여러 논문들의 코멘트들이 어떤 쪽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려는 건지를 가려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공부를 할 필요가 있다고도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다양한 평가 기준들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평가의 어떤 범주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어요. 그래서 분석이 있고 평가가 있는데 뭐 평가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하자면은 평가에는 외적과 내적이 있고 거시적과 미시적이 있다.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이제 어떤 분석을 하는 이 과정에서 사용되게 되는 어떤 큰 기준들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예상할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느 뭐 직장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뭘 하고 있거나 그러면은 뭐 아니면 인구조사 이런 거 나오면은 그냥 딱 들고 오잖아요. 그렇죠? 팩트를 모으려고 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몇 분이 사십니까? 뭐 거주는 무슨 형태입니까? 뭐 어떤 때는 기분 나쁘게 하겠지만 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뭐 몇 살입니까? 뭐 언제부터 이렇게 하셨습니까? 여기에 사셨습니까? 뭐 이렇게 나와 있죠. 그거예요. 근데 이거를 어떤 범주를 하느냐를 이제 좀 찾죠. 가족의 구성 형태, 가족의 무슨 형태, 뭐 자녀의 뭐 교육 형태, 뭐 아니면은 뭐 거주의 무슨 형태, 뭐 아니면은 뭐 직장과의 거리,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범주화가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 만든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교재 같은 경우에는 첫째는 교육과정 관련의 교재 분석 기준이 있죠. 그래서 교육과정이라는 거는 제가 교재에서의 교육과정과 뭐 교수회복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 여러분 떠올릴 수 있겠지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제 살펴보는 것들이죠. 그래서 교재 관련의 분석 기준들에 따라서 교재가 이런 목표들을 효과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지의 여부라든지 그런 것에 대한 정보라든지 그러니까 뭐 정보를 사실 찾는 과정들이니까요. 그리고 교재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교재에서는
교수학습의 내용과 방법, 평가 등이 체계적으로 반영되어 있어야 되니까 교육과정 관련해서 교재를 분석해 본다면은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거는 컨텐츠가 순서를 가지고 엉키지 않고 약간 이렇게 나선형으로 잘 조직되어 있느냐를 보는 거가 사실은 이제 교육과정 관련된 교재 분석의 기준이고, 그를 통해서 어떤 여러 가지 팩트들과 데이터들을 모으는 것이겠죠. 교재 제작과 선택과 관련된 교재 분석 기준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교육부 같은 데서 교과서 검정 기준을 제가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교과서 중에 이제 외국어 교과에서의 검정 기준에서는 대범주의 기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큰 기준은 선정과 조직과 범위와 체계와 표현 및 표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용은 어떤 부분에서 어떤 주제로 골랐느냐, 그리고 이것을 처음에는 어떻게 들어가서 뭘 놓고 어떤 식으로 조직해 놨느냐, 그리고 이것을 사용하고 있는 어떤 이제 문법 요소라든지 어휘의 범주라든지 어휘의 난이도라든지 아니면은 그 수준의 어떤 단계는 어떤 것인지를 한번 본다라든지, 그 다음에 약간 외형적으로 나와서 구성 체계가 어떤 식으로, 체제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다라든지, 몇 과로 구성되어 있고 이렇게 됐다라든지, 또는 사실 이제 교과서 같은 경우에는 표현 및 표기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정확도를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어법에 맞는지 잘못되어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것이 이제 교재의 분석의 기준,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교실 수업과 관련된 교재 분석 기준들도 있습니다. 뭐 그냥 이거는 좀 이렇게 넓은 범주에서 여기에 막 여러 개가 따다다다다다다 있는 거예요. 그죠? 여러 개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교실 수업과 관련된 교재 분석으로는 어떤 게 있을까? 이제 큰 기준으로만 놓고 봤을 때는 첫 번째는 학습 목표와 방법, 그리고 교재 구조, 그죠? 그리고 언어 사용 기능과 연습, 매체와의 연관성, 언어학적 기준, 주제와 지역의 사정, 이런 것들이 있는데, 교실 수업이라는 현장, 이제 상황에서 딱 봤을 때 제가 아까 얘기 드렸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팩트를 얻는데, 이것은 어느 나라에서 하고 있느냐, 이 교재는 어떤 연령의 학생들이 볼 것이냐, 또는 이 교재가 그냥 한국어 교재기는 한데 예를 들어서 어떤 지역적인 사정을 고려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또는 담고 있느냐 아니면 지나치게 반영돼서 쓰면 안 되느냐 등등, 그와 관련된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 다양한 항목들을 거느리고 있다면 이제 주제 지역 사정과 관련된 것일 거고, 언어학적 기준은 뭐예요? 뭐 어법이라든지 아니면은 현 시대의 언어라든지 사회 언어적인 부분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등장인물들이 남녀의 관계, 위와 아래 사이, 연령의 위와 아래 사이의 관계, 또는 직장에서의 상사와 무슨 관계, 동료의 관계, 어떤 말들을 취하고 있고 어떻게 되어 있는지, 바로 되어 있는지, 뭐 이런 것들도 이제 언어학적 기준, 그리고 뭐 어법의 문제, 문장의 호응의 문제, 아니면은 자연스러움의 문제, 구어인지 문어인지의 문제 등등 언어학적인 부분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 또는 매체의 연관성은 이것이 다양한 어떤 읽기나 뭐 이런 것과 같은 이제 뭐 듣기 자료라든지 이런 어떤 음성 자료라든지 아니면 웹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이거를 더 이어서 뭔가 뭐 서비스가 될 수 있는 차원에서 뭐 이렇게 스마트폰이나 이런 것으로 연계가 되는지, 이런 연관성, 그 다음에 기능과 연습과 같은 경우라면은 듣고 읽고 쓰고 말하고 하는 것들이 균문 부훈형 뭐 잘 되어 있는지, 또는 이 상황에서는 이게 읽기 교재 또는 뭐 이렇게 어려운 독해를 이제 목표로 하고 있는 교재라면은 그 독해의 어떤 연습 방법이나 아니면은 제시 방법이 적절하고 잘 배열되어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보는 것들. 그리고 아까 조금 얘기를 드렸지만 여기에 있는 것과 관련해서 그 구조가 뭐 독해가 먼저 나온다라든지 아니면은 관심을 환기시킬 만한 주제를 중심으로 대화가 나온다라든지 어떤 방식으로 되어 있느냐,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총체적으로 얘기를 해서 교재의 분석의 기준 중 교실 수업과 관련된 분석 기준들이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교육과정 관련, 그다음에 제작과 선택과 관련, 그다음에 교실 수업 관련된 교재 분석 기준 등을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은 뭐 이거는 이제 약간 이제 뭐 여담과 뭐 부록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학자들은 대략 어느 식으로 평가를 했을까? 대표적인 거 한 두 개만 가지고 왔습니다.
조금 이렇게 크게 잡아놓은 것과 아니면 조금 이렇게 이제 항목 형태로 잡아놓은 이제 두 분의 학자에 대한 얘기인데요. 황인규 선생님이 2003년에 어떤 연구에서는 교재를 분석하기 위한 항목은 교수학습 상황과 외적인 구성과 내적인 구성 정도로 놓고 살펴보자. 그리고 교수학습 상황에서는 현장과 학습자와 교사 정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취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뭐 어떤 목적과 요구를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고, 그 다음에 외적인 거는 아까 이제 외적 평가에서 얘기를 했던 것처럼 외형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내적인 부분은 내용적인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자. 라고 하는 거가 이제 황인규 선생님이 2003년 연구에서 얘기한 교재의 분석 항목들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제 서종학 선생님의 여러 이제 뭐 일련의 연구들에서는 이거를 조금 더 이렇게 나누어서 뭐 과정, 내용, 학습자, 교수법, 형식 등등등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발문 형태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학습 내용의 발음, 문법, 어휘 등의 배분이 적절하고 상호 관련성을 맺고 있는가? 그리고 뭐 발음은 정확하게 표준어를 뭐 이렇게 가지고 있는가? 문법은 난이도를 따라서 이렇게 되어 있는가? 학습자의 경우에는 학습자의 요구와 수준을 고려하였는가? 학습자의 모국어는 무엇인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예안이유의 답변 또는 단답형의 답변들을 낼 수 있는 어떤 항목화된 기준들을 상위 범주에 놓고 여러 개로 묶어놓은 형태로 교재평가의 기준을 제시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어지는 다음 수업에서는요, 교재 평가의 어떤 그 구체적인 평가표를 좀 긴 거를 하나 가지고 왔어요. 제가 어떤 식으로 무엇을 알기 위해서 왜 이런 것들을 이제 내용으로 삼는지를 그 근거들을 가지고 일단 한 다음에 한 50여 개가 놓는 항목의 표를 한번 쭉 놓고 뭘 물어보고 있는지, 혹시 뭐 여러분들 생각엔 뭐가 빠진 게 있는지 이런 것들 한번 좀 따져보고 실제로 어떤 식으로 이제 의사결정들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좀 사례를 통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이제 9번째 주의 첫 번째 시간을 마치는 걸로 하고요. 이어지는 두 번째 시간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